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네, 헌정사상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 발의됩니다. 우리 사회 모든 가족을 포용하기 위한 커다란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하는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은 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수진 의원님, 그리고 강민정 의원님, 김두관 의원님, 유정주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 권인수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님과 장혜영 의원님, 진보당 강성희 의원님, 무소속 윤미향 의원님께서 함께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님,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 그리고 가족구성권연구소, 장애여성 공감,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 10명 중 7명이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마음 맞는 이와 여생을 외롭지 않게 살고자 하는 노인 가족, 서로를 돌보며 챙기고 살아가고픈 친구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과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비혼, 사실혼 관계까지, 이 모두가 우리 이웃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제도는 다양한 가족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계와 돌봄을 함께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혈연과 혼인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응급 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 동의서에 대신 서명할 수도 없고, 당장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으며,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출산하거나 크게 아플 때 휴직을 할 수도 없고, 여생을 서로 돌보며 함께한 이의 상주로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특정 형태를 갖춰야 성립되는 명사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동사로서의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는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의 성립, 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안은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 협조의 의무, 일상가사 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서로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생활동반자 역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을 비롯해 총 25개의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생활동반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따른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동반자가 출산을 하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출산휴가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생활동반자 관계 역시 신혼부부와 같이 주거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활동반자의 중대한 의료 결정도 할 수 있으며, 여생을 함께했던 생활동반자의 장례를 치를 때 상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에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괄할 수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처럼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는 더욱 기묘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국가에 의해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은 해소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다양한 가족을 법 제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생활동반자 제도를 도입한 직후 출생률이 급등한 선례가 있습니다. 혼인 외의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 인구위기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 처음으로 생활동반자법이 등장한 지 어느덧 9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생활동반자법 발의에는 기본소득당을 비롯해서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4개의 정당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 2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밝혔고, 정의당 역시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제 정당들의 진지한 논의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의 외롭지 않을 권리,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큰 걸음을 떼어 나갈 때입니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관계의 지도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가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꼭 혈연이나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도 상호 동의로 함께하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이 변하는 만큼 법으로도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실제 가족처럼 함께 살고 있는 룸메이트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119에 신고했는데 친족이 아니라서 보호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로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 5살 터울의 두 사람이 입양을 통해 법적인 가족이 된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친족, 이성 배우자와 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가 일으키는 문제는 비단 건강이나 비상 상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꼭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혹은 이성 간의 동거여야만 가족으로 분류되는 현행법 제도 아래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수많은 시민들이 육아, 돌봄 서비스나 주택 청약 같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을 스스로 구성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바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오롯이 개인의 자유이니만큼 상호 합의하에 함께 사는 동성가족도 응당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도 입양할 수 있어야 하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로 프랑스판 생활동반자 관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팍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혼인율이 급격히 떨어진 프랑스는 팍스를 도입하면서 기존 1.76이던 출생률을 1.98까지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가족 구성권의 안녕과 가족을 구성할 개인의 자유, 더 나아가서 출생률까지 제고할 수 있는 일거삼득의 생활 동반자 관계법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이 법에 많은 선배 동료 의원분들의 초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패미 위원장 노서영입니다. 네, 드디어 한국에서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됩니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 및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5년 호주제가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 뒤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18년 만에 새로운 가족 제도가 국회에 제시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동거 및 사실혼 부부, 위탁가정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좁은 가족 규정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여서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해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생활동반자법에는 생활동반자 관계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다름을 틀림으로 만들어 차별하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 건강가정이나 정상가족과 같은 단어들이 설 자리는 없어질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허물고 다시 지어서 넓혀가는 일이 부지런히 이어질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베이직패미는 2021년 말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상상하며 체험 전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전 시간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구청 민원여건과 창구에 가서 생활동반자 관계를 신고하고 함께 살 집을 꾸미고 자동차 보험 할인 혜택을 받으며 생애 마지막에는 상주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면 그때의 전시 내용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반자의 성별로 인해 제도적으로 차별받는 일도, 입양 자녀이거나 혼외 자녀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일도 모두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은 가족의 형태뿐 아니라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계약인데다 애정에 기반한 관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생활동반자 관계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관계 맺기가 시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가족 내 성역할을 답습할 필요 없이 돌봄은 더 이상 어느 한쪽의 몫이 아니라 모두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가정이라는 형태에 갇혀 서로를 구속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평등한 관계들로 새로운 가족을 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내 최초의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시작으로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평등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본소득당 베이직 페미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